투자자들의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투자 판단을 도와드리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비즈니스온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재무나 인사, 전자서명, 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브랜드로 스마트빌이라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7년 12월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이제 성장해 왔습니다. 19년에는 사모펀드인 프렉시스 캐피탈에 인수가 됐고요. 사실 인수된 이후에 좀 변화가 컸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소개하기 전에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하는 쪽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전자문서 영수증입니다. 일단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B2B 간에 사업을 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수기로 했지만 네. 이미 2000년대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왔고요. 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서 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매출의 구성을 보면요. 일단은 본래 이제 재무 부분 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재무 부분이 30%대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락은 있지만 데이터 부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부분을 보면요. 고객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이제 리포트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네. 1,500여 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게 전자문서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좀 산업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산업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예. 저희가 솔루션 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부분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보면은 좀 뭐 빅데이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시장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재무나 인사, 네. 장기적으로는 전자서명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 부분은 꾸준히 계속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네. 여기 아래 표와 같이 2조 원대 후반 정도의 시장이고 26년에도 3조 원대 초중반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시장 규모는 집계된 수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 E-어카운팅 및 E-텍스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원 초반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업계에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자서명 시장은 조금 이제 해외에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국내는 아직 조금 생소한데 글로벌 전자시장 규모는 37억 달러에서 26년에 14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30% 초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전자서명 시장도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이제 기대되는 분야는 저는 이제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인사나 인력관리 부분에서 네. 소프트웨어 자동화 니즈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 14%로 네. 글로벌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산업이 관련돼 있지만 네. 인사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에 대해 좀 유망한 그런 저희 솔루션 기업 비즈니스 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위원님이 보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SaaS, 즉 구독형 서비스 매출 구조로 인해서 네. 실적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입니다.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네. 구독형 서비스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기성이나 일회성으로 구축형이 아니라 구독형으로. 그래서 기업한테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네. 구독을 하게 되면은 매월 일정하게 네.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을 이제 구독형으로 매출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마케팅 비용이 조금 들지만 이후에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음. 수 있고요. 네, 네. 좀 긍정적인 게 연간 반복 매출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작년에 이미 70% 초반이고 올해는 매출의 75%가 반복 매출 비중입니다. 네. 이미 이제 구독형으로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른 솔루션들을 이제 2000년, 2001년부터 2021년부터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교차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인수합병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인수합병을 4개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글로사인 그리고 플래닛 파트너스를 했고요. 2021년에 너치 파트너스, 2022년에 시프티라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네. 기존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온리였다면은 지금은 재무, 인사, 데이터, 이서명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각각이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음. 굉장히 인수합병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분야는 뭐 당연히 이제 기밀 사안이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시그널을 주진 않는데 재무보다는 인사나 전자계약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출 증가 가능성인데 인사 솔루션 시프티라는 이제 인수한 회사죠. 그 회사의 그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동남아 쪽에 수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쪽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인사 쪽의 솔루션의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스윙비라는 업체와 함께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더불어서 또 M&A 효과, 사업 다각화, 그리고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비즈니스원 실적 추이와 전망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작년 연간으로 2022년에 네.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439억, 121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대 초반 성장을 양호하게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 부분이 좀 더 추가되면서 고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률 27.5%였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 치고도 아주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20% 후반이나 30% 초반의 마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죠. 그렇죠. 더존 비주온이라고 이제 국내 업계 중에 소프트웨어 네, 대표적인 상장사죠. 회사, 네. 상장사인 더존 비주온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8%대입니다. 대비해서도 굉장히 양호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네. 2023년도 당연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매출은 541억에 네. 15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제가 추정한 거는 29%인데요. 지금 이미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고 상반기 실적이 이미 양호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비즈니스운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제가 그 6월 하순에 리포트 쓸 때 네. PER이 21배, 22배 정도였는데 네. 지금 조금 올라와서 25배 정도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어 그룹과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은 PBR, PER 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요. 네. 왜 높은 밸류를 받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적이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비즈니스 구조상 반복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고객 유지율이 이제 99%대입니다. 그래서 해지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밴드 차트를 보면은 많이 받을 때는 PER 기준 80배도 잠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밴드의 중하단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상단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고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면을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비즈니스온의 좀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경기가 침체가 만약에 된다면 네. 4기업을 중심으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요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심한 침체가 있다면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기업은 소프트웨어 구독을 끊을 수도 있죠. 네. 그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그럴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단숨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회사는 이제 고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비중을 한번 이제 주시해야 되는데요. 네. 이 기업이 이제 만약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수출까지 이제 본격화를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더 리레이팅해서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수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투자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종석 위원님과 함께 비즈니스온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특별히 새로운 분을 모셔볼 텐데요. 수년과 유틸리티 에너지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히신 분입니다. 허민호 위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우진이란 종목입니다. 저희 센터 오셔서 처음으로 쓰신 종목인데요. 원전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기업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진은 1980년에 설립된 산업용 계측기 제조기업이고요. 그 이후에 한국 표준형 원자로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원자로 계측기 제조 및 원전 화력발전소 정비 사업인데 원전 화력발전 정비 사업은 자회사인 우진엔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원자로 계측기 사업이 27% 정도, 네. 그리고 정비 사업이 32%입니다. 네, 각각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은 원전 계측기가 한 50% 가까이, 그리고 정비 사업이 35%로 네. 원전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의 영업 실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우진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이 주요했었는데 그쵸. 이번 윤 정부 들어서는 네. 얘는 원전을 다시 건설을 재개하고 이용률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다시피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수가 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2023년 4분기에는 신한울 3, 4호기가 신규로 가동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신한울 3호기, 그리고 25년에는 신한울 4호기가 추가로 가동이 됩니다. 네. 2033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그리고 설비용량으로 치면 7기가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추가로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진엔텍이 관련되는 원전 계측기를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전 이용률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우진엔텍이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원전 이용률이 거의 70% 미만으로까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은 70%, 80% 사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정상적인 이용률은 85%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충분히 중장기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이 매출이 원전을 건설할 때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원전이 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을 할 때 부품을 교환할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즉 원전 부품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우진의 원전 개측기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우진의 원자력 개측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매출액이 280억까지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3, 14%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변동비가 별로 없는 고정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매출이 24년에는 350억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때 영업이익률 한 25% 수준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을 했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투자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우진엔텍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진엔텍이 하고 있는 원전 정비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에는 계측 제어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우진엔텍의 점유율이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진엔텍이 정비를 하고 있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현재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9개, 5개를 좀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10개, 그리고 내후년에 12개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매출이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의 2022년 매출에 보시면 374억으로 2021년 대비 20% 정도가 증가를 했었고, 네. 영업이익도 57억으로 전년 대비 15% 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향후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10%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윤 정부의 친원적 정책에 따른 이 개측기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회사 우진엔텍도 개측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진의 올해,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내년까지 실적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644억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를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119억 원으로 160%가 큰 폭으로 성장을 급증했네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내 수익성이 대단히 큰 폭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연간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이 1,508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2%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86억으로 한 57% 정도가 증가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상반기 때 대부분의 실적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만 생각해보면 좀 실적 개선되는 수준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다시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2024년에 매출액은 1,663억으로 한 10% 정도가 올해보다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01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정도가 증가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고마진 주력 사업인 원자력과 발전소 정비 사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네. UA 원전의 신규로 가동되면서 글로 들어가는 개측기 매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마진 개측기 사업과 정비 사업의 매출 확대에 더불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걸 이제 2024년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밸류에이션 수준도 한번 판단해 보고 싶은데요. 네. 동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서 PBR 1.2배, 퍼는 13.7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히스토리컬로 보시면 지금 14배 수준은 퍼로는 설명은 좀 못하고요. PBR로 보시면 네. 과거 밴드의 좀 두 번째 하단 부분에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경쟁사들로 비교해봐더라도 한전 KPS와 우준이 비슷한
피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밸류에이션도 ROE 10% 내외 수준에서 PBR 1.2배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실적 개선의 부분을 이미 반영한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예산은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시면요. 내년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부의 올해 7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원전 5기 정도가 추가로 건설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해외 원전을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서 원전을 좀 수주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폴란드 그리고 UAE 등등에서 추가로 원전에 수주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실적을 땡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진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실적은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해외 수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진의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시죠. 네.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네. 추가적으로 원전을 한국에 더 짓는다 결정을 하고 해외 원전도 한국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 회사의 향후 3년간 실적에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밸류에서만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진다는 거죠. 네네. 그 이유는 원전은 한번 건설하기 시작하면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네. 동사의 주력 제품인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 이후에 4년에서 8년 기간 동안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계측기를 사가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건설한 이후에 2년에서 3년 후에 수주를 받고 네. 그걸 다시 동사한테 재발주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주 금액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거나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밸류에서는 얼마까지 미래 실적을 땡겨야 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생겨질 거고요. 따라서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되거나 해외 원전 수주 받는다면 전방업체들이 얼마만큼 수주를 받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 회사한테는 얼마큼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그 수준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에 대한 자세한 분석 허민호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